대검합 야당입니다. 오늘 민주당 대검 앞에 가서 뭔가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기 어린 죽음의 급판이 되고 있습니다.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입니다. 칠순 노인의 7년 전 핸드폰까지 압수하며 광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이런 한 가지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위 채용 의혹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 청와대 행정관 조사가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 청와대 행정관 누구 한 분을 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문다희 씨 관련된 거, 그 사유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겠죠. 근데 조사 받는 내내 진술 거부했다 그러죠. 그리고 조사는 이미 끝났다 그러고요. 진술 거부 얘기가 나옵니다. 홍석준 전 의원.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불법 수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조금이라도 좀 분리하면은 불법 수사 혹은 또 소소한 검사를 지금 탄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검찰청 항의 방문을 하면서 위력에 의해서 사법을 방해하려는 것이 저는 분명한 저런 어떤 의도로 저렇게 보여지면 안 되고 예. 떳떳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전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저 행정관 같은 경우는 문다희 씨 부부 태국 이주를 도왔느냐 그리고 사위의 불법 취업 타이 이스타젯 관련해서 공판정 정인으로까지 인정된 가장 핵심 어떤 참고인으로 불려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가서 검찰을 압박을 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저렇게 사법을 방해하는 어떤 민주당의 예. 최근의 좀 행태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도가 지나치게 인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오늘 모습이 몇 가지 있었고 조사 상황도 진술 거부했다는 내용까지 나왔네요. 예, 부적절한 검찰의 행태라고 봅니다. 정치 검찰이 전 정권 털기에 지금 혈안에 옳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4년간 수사를 했는데 예. 사돈의 팔촌까지 털털 털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사위 이슈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나씩 이렇게 언론에 공표하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피의사실의 공표이다. 이거는 적합하지도 않은 불법 정치 탄압을 위한 그런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항의를 한 거고요. 예.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그렇게 가하고 하는 부분과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예. 국민들이 아니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지라는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하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야당은 탄압받고 아 여당일 때 이렇게 보호받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검찰에 대한 행태에 원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두 분 전직 의원들 지금 뭐 소속 정당이 다르신 만큼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그젠가요? 국회 법사위는 항상 뭐 여야가 충돌하는 곳인데 최근 이제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데 증인 채택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날. 근데요, 약간 상황이 묘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증인 채택하면 뭔가 발표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채택됐다고 꼭 관련 화면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요청한 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40인 중에서 공통 증인을 제외한 단 한 사람 공통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증인 신청을 거부한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한 사람들, 검사들 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저게 이틀 전인데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증인이 채택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선 여야가 각자 이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청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민주당의 증인 참고인 신청은 다 채택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노소영 과장 등등등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중심섰던 인물 다 채택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유동규,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 채택을 신청했는데 다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은 다 빠진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시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도 보통 수사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계좌 추적이 뭐 상상 이상의 저는 추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회에서 증인 채택,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문다혜 씨 관련해서 최영철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세게 하고 있어서 증인 채택에 의미가 없어서 채택이 안 된 거다라는 설명인데요. 그 말은 뭐 그대로 여당에 온 거면 김건희 여사도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특검을 합니까? 그럼 수사기관에 맡겨야죠. 근데 그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은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국회가 자꾸 불신의 대상이 되고 OECD 국가 국회 중에서 가장 불신받는 국회가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국회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직 일방적인 행태, 다수의 폭정, 민주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나쁜 행태들만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22대 국회도 21대, 20대와 똑같이 욕을 먹을 것인데 정말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가져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영철 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수사를 하고 있어서 채택이 안 된 거라는 취지의 설명인데요. 뭐 이제 박범계 의원의 말은 말대로 주장대로 뭐 또 일리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증인을 신청을 할 때 이게 물타기용인지 정말로 어떤 현안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욱, 유동규 같은 부분들은 이미 뭐 검찰이 수사 끝나고 재판 중인데 왜 불러요? 결국 이재명 대표 망신 주고 최근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공천 개입 사건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물타기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불필요한 증인을 하는 거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문다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보고 꼴잡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꼴잡이랑 치사하고 얍삽하다는 소리예요. 치사하고 얍삽한 게 무슨 뜻이냐면 물타기 하지 말아라. 그게 검찰이 할 일이냐. 부모가 그 딸한테 용돈 준 거 가지고 그거 연계시켜서 뇌물 혐의하는 거 그거 검찰 할 일 아니다. 라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또 물타기용 또 증인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부른 것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최은순 대통령의 장모 되시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그 누굽니까? 김영선 전 의원. 예. 지금 명태균 씨랑 해서 지금 공천기획 김건희 씨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랑. 그러니까 지금 현안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예. 이건 확연하게 다른 문제다. 물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수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꼬투리의 비밀을 주긴 했으나 증인 신청에 있어서는 현안과 무관한 증인들은 배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요. 민주당의 결정이 맞는 결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한 회의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왜 오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시편 150편을 한번 외워보자 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지. 사실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렇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예,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뭐 굉장히 뭐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낸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당회 공식회에서 저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저도 크리스찬 입장에서 저런 어떤 구약을 가지고 저렇게 희화를 성경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희화를 얘기했어요? 마치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제1당의 어떤 모습이 아닌
유튜브를 하면서 낄낄 깔깔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좀 느끼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로 지난주에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예. 그거와 또 이걸 또 뭐 결부시켜서까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저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뭐 좀 좋은 의미에서 멘탈이 강한 건지 아니면 뭐 전혀 그런 어떤 뭐 의식이 없는 건지 참 이상한 어떤 모습 같습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의 소재가 됐던 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존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방탄을 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지금 V0, V1 권력이 뒤바뀌었다. 뭐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적절한 이런 관계들에 대한 또 국민적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그 대선 후보 때 그런 허위 발언, 어떻게 보면은 검증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그 윤석열 후보의 지금의 그 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이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한 좀 풍자와 희화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전직 의원의 반응까지 좀 들어봤고요.